안녕하세요. 잘생긴 유미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에 본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 10일 날 또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ITQ 한글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푸시면 그냥 뭐 점수를 따는 거고요. 7월 2월 이후부터 문제가 어, 바뀐 거는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냥 버전만 이렇게 좀 바뀌어서 실행이 되고요. 2016 네오 버전을 구할 수가 없어서 2014로 한 거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2010이랑 2014, 16 이것들은 별 차이가 없고, 2018이랑 또 2020년 버전은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2016을 못 구하면 14로 구하시고, 그것도 없으시면 2010으로 하시면 되겠죠? 바뀐 거는 따로 없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너무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그쵸? 어떻게 하는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시험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1구역, 2구역, 3구역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F7을 눌러서 어, 위쪽을 따당 누른 다음에 위쪽을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그쵸? 문제에 위쪽이랑 아래쪽은 10으로, 왼쪽 여백이랑 오른쪽 여백은 11로, 제보는 건드리지 않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하면 편집 용지가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편집 용지가 조금 넙덕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구역, 2구역, 3구역에 1번, 2번, 3번, 4번 문서 작성 이렇게 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한 거 뭐야?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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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기에 엔터 표시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기 메뉴에서 문단보호를 켜놓고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영문을 쓸 거고 한글 단락을 쓸 거고 1번 문제가 스타일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2점 엔터 엔터 그래서 첫 번째 엔터에는 표를 그릴 테고 그 표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게 2번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구역을 완성을 했으면 컨트롤 엔터는 페이지 나누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Alt Shift 엔터로 그래서 3점 엔터 3번 문제에 가로 열고 1번 탭 가로 열고 2번 엔터 엔터 4점 엔터 엔터 생각나시죠?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2구역도 3번, 4번을 푸니까 Alt Shift 엔터로 해서 3구역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번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이제까지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구역 나누기만 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저장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문서 폴더 안에 ITQ라는 폴더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까요? 여러분들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서는요. 그래서 ITQ라고 하고 여기에 제대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그러면 저는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2010-1007 빼기 이미남.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시면 여기 위에 파일명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마다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먼저 입력을 했죠. 그래서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편집을 하지 않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속도로 입력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 다 아시면요 그냥 이 영상만 보고 최종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였지? 라는 정도. 이 사람은 이렇게 푸네?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막토막의 부분들은 잘 모르시겠으면 처음이시면요, 여기 앞에 잘생긴 이민한 유튜브에 가시면 이 꼭지별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좀 해서 네, 조금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서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치면 되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리네요. 그쵸? 약 9.4%에 이 약 9.4%를 붙였어야 되는지 띄었어야 되는지 헷갈리시잖아요. 그쵸?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약이랑 9.4%가 붙여 써볼까요? 띄어져 있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조금 모양이 화면에 맞추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스타일을 만드시고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 1구역에서 사용하는 거는 F7, F6, F5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7로 편집 용지 설정을 했고, 스타일을 만드는 거는 F6입니다. 그렇죠? F6을 눌러서 우리는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문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라는 이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1번 스타일 이름은 끝납니다. 영문 이름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대로만 가시면 돼요. 1번이 끝났으면 문단 모양으로 넘어가서 문단 모양, 왼쪽 여백의 왼쪽을 10포인트로 바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단 간격을 문단 아래를 10포인트로 또 주면 요렇게 모양이 바뀐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내가 선택하는 이 스타일의 문단이 요렇게 설정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설정 문단 모양도 다 했잖아요. 그럼 글자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언어의 대표로 돼 있는데 얘는요 한글 영문이랑 글씨체가 틀립니다. 그렇지만 크기랑 장평이랑 자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꾸고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10, 장평은 95, 탭탭 빼기 5, 자가는 5, 그리고 언어를 한글로 바꿔서 한글은 도둠, 그냥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도둠. 영문은 굴림,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모양이 바뀌죠. 그쵸? 이런 모양체로 글씨체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설정 추가.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라는 게 생겼고요. 얘의 단축키는 컨트롤 2가 됩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컨트롤 2로 이 스마트라는 스타일이 저장이 되는구나, 컨트롤 2를 하면 스마트라는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바탕글은 컨트롤 1이고요. 설정을 딱 누르면 요렇게 약 9.4, 뭐 요렇게 맞게 들어가면요 우리 보는 그림이랑 똑같으니까 요거대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쵸? 1번은 해결됐습니다. 자, 이제 표 그리기죠. 뭔가를 입력을 하는데 표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얘를 눌러서 몇 칸에 몇 칸 갖고 올 거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 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6칸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그러면 6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글자처럼
체크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하는 거는요, 전부 다 거의 다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안 해볼게요. 만들기를 누르면, 자, 엔터 모양이, 여기 표 앞에도 엔터 모양이 하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글자 모양이 취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되 더블 클릭을 눌러서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면, 이 엔터 모양이 이 표 뒤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표 하나가 한 글자로 인식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표 하나를 뭐 글자 하나로 인식을 해서 어디에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글씨를 기준으로. 그래서 집어 넣으셨으면 우리는 입력을 하시면 되죠. 구분 탭 2021년 탭 2022년 마우스나 방향키로 하지 마시고요. 2023년 어떻게 해요? 탭키를 눌러서 2024년 합계 탭키를 눌러서 가면 되죠. 스마트 융합 가전 4.7 4.4 4.3 4.1 탭탭 홈 오타는 나면 안 되고요. 오타 나지 않게 엔터테인먼트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거는 지금 오른쪽인데 왜 아니 왼쪽 정렬인데 왜 지금 이렇게 써요? 바꿔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할 겁니다. 일단 입력을 하시고 한꺼번에 편집을 해주시는 거예요. 6.3 5.9 5.6 탭탭 스마트 그린 홈 6.3 4.8 3.9 3.3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우리는요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늘려주시거나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또 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메뉴를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 셀 넓이를 같게 그래서 하나만 조정하시고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을 선택을 하되 이제 우리는 문제대로 풀면 돼요. 표 전체, 표 캡션, 굴림 10포인트. 1번 문제를 보려고 했더니 우리는 표는 잘 그렸는데 캡션은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국내 스마트홈. 그러면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표에 캡션을 넣는 거기 때문에 얘의 개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개체 속성은 P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한글 시험에서는 P자를 누르자고 했어요. 네, P자를 누르면 여기 탭에 옆에 캡션 탭에서요. 캡션을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위쪽으로 해서 설정. 이 부분은 항상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그다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퍼센트랑 가로 닫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를 치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되 글씨체가 어떤 거요? 굴림 10포인트 그 다음에 이 표를 전체 선택을 하되 얘도 굴림에 10포인트 그럼 1번 문제가 끝났고요. 2번이요. 여기서 우리는 문자랑 숫자를 구분해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자를 가운데 정렬 얘를 가운데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만 선택을 하되 오른쪽 합계 값들도 숫자가 들어가니까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 아까는 가운데 정렬, 지금은 오른쪽 정렬. 요거를 좀 빼먹고 숫자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게 합계값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전체를 선택을 해서 전부 다 오른쪽 정렬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셀 배경색. 이 셀 배경색의 쓰임은 C, 컬러 노란색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차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계산 기능을 사용할 때 한글만 특이하게 얘네들의 값들을 같이 선택한다고 했죠.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는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계를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선 모양 여기
라인, 이 대각선이 못 찾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대각선을 일단 먼저 긋고요. 그 다음에 항상 비슷하네요. 얘를 선택해서 라인, 그 다음에 두 줄로 바깥쪽을 돌리죠. 이거는 여러 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복돼서 선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L, 그 다음에 두 줄에 밑줄. 요것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제를 푸셔야죠. 그냥 설명하는 대로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들을 한 번만 해보셔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해서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면 눈에 시원하게 표가 그려지잖아요. 그쵸? 어떻게 했냐고요?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를 선택한 다음에 방향 키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 키로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트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차트는 어떻게? 노란색의 부분만 2018이랑 2020으로 한글 연습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차트가 그려지는 이 모양이 2018이랑 2020년은요, 틀려요. 메뉴가 아예 틀립니다. 이 문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ITQ 이 시험 만든 이 분들이 최신 버전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문제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2016 네오 버전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인데 18년, 20년도 거를 쓰는 것도 아니고 16년 네오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문제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연습하는 여러분들은요, 2018년이랑 2020년으로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 2016 이전 버전으로 연습을 하셔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단은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2018, 2020은 이 메뉴가 없으니까, 이 문제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다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만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노란색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차트 만들기. 그러면 내가 선택한 범위의 차트가 만들어지고, 생각나시나요? 한 번 클릭했을 때랑 따닥 두 번 클릭했을 때랑의 차이점. 자, 한 번 클릭했을 때는요, 요 겉에 있는 모양,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고, 따닥 눌렀을 때 이 정사각형이 차트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P자,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쵸? 여기 밑으로 뿅 들어가고 우리는 얘를 적당하게 표의 너비만큼 넓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대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차트 마법사가 열리니까 우리는 이 차트로 갖고 와야죠. 그쵸? 묶은 세로 막대형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다음. 만일에 연도랑 얘네들이 바뀌어 있다 라고 하면 행렬을 바꾸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 입력할게요.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성장률, 전망. 아유, 되게 기네. 탭. 그 다음에 여기 X축에 1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맞으니까, X축에 들어가니까 얘는 1이지만, 우리는 여기 단위를 써야 되잖아요. Y축에. 단위. 가끔 저게 바뀌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X축에 넣어도 Y축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썼으면 X축에는 지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요. 확인을 누르면 차트로 이렇게 바뀌죠. 우리는 문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끝난 거고요.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어느 상태에서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점점이 차트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목을 커서 위로 두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제목 모양에 해당하는 이거 P자도 되나요? 한번 선택하고 P자. P자는 안 되네. 더블 클릭.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글자에 가서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글씨체를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 탭으로 가서 선 모양 한 줄.
선 모양 한 줄. 얘는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림 깜장색으로 바꾸세요 라고 했는데 뭐 그림 이미지에도 뭐 굳이 깜장색은 아니라서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림자 2포인트. 그래서 설정을 딱 두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일에 제목이 다 안 들어갔다 라고 하면 조금 넓혀 주셔도 되고요. 넓혀 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도든 보통 10, 한글만 한꺼번에 안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퍼센트를 가로 방향으로 바꾸고, 글씨체는 어떤 거요? 도둠 크기는 1포인트 더 추가되네요. 그렇죠? 보통 모양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축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를 도둠 다 아시죠? 10포인트 설정. 근데 여기 만일에 이 축이 틀리다고 하면 이 축을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비례의 최대값, 최소값, 선 몇 개 이거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시면 되겠죠? 도둠에 10포인트 설정. 그 다음에 얘도 도둠에 10포인트. 그런데 얘는요,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쵸? 아까 우리 배경에 여기 선 모양 한 줄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설정.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다 밖에를 클릭하시면요, 1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넘어가시면 1구역이 완성이 되고 끝나겠죠? 자, 2구역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구역의 3번에 1번은요, 한 칸 띄시고, 입력의 수식이죠. 컨트롤 NM. 얘를 뿅 누르면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잖아요. 시그마를 불러와서 위쪽에 밑에는 K는 1 탭, N 탭, 가로 열고, 이 가로는요, 여기 있는 가로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K 위첨자 4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플러스 1 가로 닫고 빼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K는 3 탭, N 탭, 가로 열고 K 위첨자 4 탭 플러스 1 가로 닫고 는 19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닫고 나오시면 되죠. 두 번째도 한 칸 띄고 컨트롤 NM. 안 생기네요. 다시 컨트롤 NM. 대문자 G는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요 S자 모양.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수를 먼저 갖고 와야겠네요. 그렇죠? A 탭 E 탭 A 탭 분수를 또 갖고 와야죠. 분수. 그 다음에 B 루트. 그 다음에 A 위첨자 제곱 탭 빼기 X 위첨자 제곱 탭 A 탭 DX. 왜 이렇게 빨라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0월 10일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이거를 빠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슝슝슝 찾아서 넣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문제를 푸시죠. 60분 안에 다 풀어야 되니까. 자, 4번 문제요. 4번 문제는 1층, 2층, 3층, 4층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분해야 될 게 뭐요? 이 도형이랑 그 상자랑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제일 1층에 깔려있는 크기 120에 145짜리 요 핑크색 요 모양에 해당하는 그 상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도형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4점 밑에다가 적당히 밑에다가 그려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택된 상태에서 P를 누르면 설정이 개체 속성이 나오고 문제대로 120에 탭 145 크기 고정. 아니 선생님이나 되니까 이렇게 빨리 하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시면 저랑 똑같아요. 저보다 잘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깔은
정해진 색깔이 아니면 우리는 임의의 색으로 갖고 온다고 했어요. 면색.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색깔을 그냥 차례차례 갖고 오셔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을 그냥 오른쪽부터 선택을 하시고 설정. 임의의 색깔로 넣어줘도 되니까. 그 다음에 2층을 찾아요. 1층은 깔렸고 2층은 이 글상자 135에 몇 자리인가요? 15짜리 면색이 빨간색인 얘를 갖고 오면 되죠. 그쵸? 그럼 우리는 도형이랑 글상자만 구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가로 글상자를 갖고 와서 일단 조그맣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상자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마우스 커서 모양을 잘 움직이면요 이렇게 선택이 되고 우리는 P자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기본에 130에 15 130에 탭탭 15 크기 고정. 그런데 얘는요 선 모양이 어떻게 해요? 반원 모양이잖아요. 반원 모양이고 채우기에 면색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 집어 넣으시고 설정. 그 다음에 적당히 보면 되겠죠? 적당히 보시고 적당한 위치에 그림이랑 비슷하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것보다 다른 밖에 있는 엔터에서 여기 있는 엔터로 들어가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스마트홈의 기술적 구성 요소 글씨를 쓰고 따다닥. 얘는요 도둠 24 안 바뀌었어요. 도둠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둠의 엔터 24.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정렬. 그쵸? 가운데 정렬. 글씨 색깔은 흰색. 이렇게 하시고 해보면 문제대로 다 풀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문제대로만 하나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층 했고 여기 또 2층이네요. 그쵸? 이거는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부터 먼저 하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 볼 때는요 바로 그냥 하셔야겠죠? 그래서 혹시 그게 없나요? 그림을 갖고 오되 문서 폴더 안에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문서 폴더 안에 픽처 여기 있네요. 픽처 폴더 안에 ABC 주식회사를 선택을 하되 잠깐만요. 커서가 이 밖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 그래서 ABC 주식회사 문서에 포함 글자처럼 지금 마우스로 크기 지정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돼 있으면요 없으면 그냥 이 크기 그대로 오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돼 있으면 넣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P 왜? 옵션들을 설정해야 되니까요. 그쵸? 40에 3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크기 조정부터 하겠습니다. 40 탭탭 30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여기요 나비 모양이었는데 얘는 요거랑 글맵시만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글 앞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회색조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선 그림 탭에 회색조로 가시면 뒤에 있던 애가 설정을 눌렀을 때 앞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여러분들 시험지랑 비슷한 위치에 올리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에 컨트롤러라는 글맵시를 올리기 전에 여기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60에 50짜리 이게 타원 둥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사각형을 또 하나 먼저 그려줍니다. P 크기도 맞춰주시고 50에 탭탭 30 아니 60에 50 잘못 보시면 안되겠네요. 60 탭탭 50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선의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바꾸셔야 돼요? 채우기의 색깔을 아무런 값이 없으니까 어떤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하면 안되고 밖에 있는 엔터 모양으로 와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이 컨트롤러를 집어들 거예요. 입력에 글맵시를 불러와서요. 아무런 효과가 섞이지 않는 애를 불러와서 컨트롤러 그 다음에 문제대로 가면 되죠. 위로 넓은 원통 궁서 파란색 글꼴은 궁서체 그 다음에 여기 위로 넓은 어디 있을까요?
위로, 저 뭐야? 어? 위로 넓은 원통이래요. 위로 넓은 원통.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네, 설정. 그러면 아까처럼 뒤로 들어갔고 P자를 눌러서 50에 30 크기를 50에 탭탭 30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글씨가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넣으라고 하면요, 채우기에서 여기 면색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기본에 요 세 번째로 선택을 하시고 설정. 그러면 이렇게 뿅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야? 여기 요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3구역 할 때 여기 하이퍼링크 달아주는 거, 이거는 꼭 3구역을 한 다음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삼총사 하잖아요. 삼총사. 여기 세 가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그려놓고 복사했죠. 그래서 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적당한 지능화 요 부분에 여기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C 밑에서부터 그려진 것 같은데요. 그쵸? 어디까지? 저 컨트롤러의 바닥에 2층에 깔려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 조금 더, 그리고 얘는 3개가 복사되어야 되니까 적당한 크기 위치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얘를 선택하고 P. 그 다음에 얘는요,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 문제대로 갑니다. 파선. 그 다음에 채우기 색 없음, 그럼 뻥 뚫릴 테고요. 설정.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글씨를 먼저 써줍니다. 센서, 유무선, 네트워크. 얘의 기준은요,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랫폼, 이거를 굳이 먼저 쓸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적당히 글씨 크기가 바뀌었을 때도 얘네들의 너비는 조정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자, 굴림의 18포인트. 굴림 18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됐고, 다 입력했을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랫폼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 2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5에 10mm, 12, 12 정사각형이 있고 하나는 직사각형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직사각형을 먼저 그립시다. 왜? 2층에 있는 거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 직사각형을 먼저 그리되 P자를 누르고 얘의 15에 10, 15 탭탭 10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선은 둥근 모양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바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채우기 색깔은 임의의 색깔 설정. 그 다음에 얘를 적당하게 좀 위치는 맞춰 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위에다가 그리시되 P자를 눌러서 얘는 12, 10이네요. 그쵸? 12, 12, 12, 10, 탭탭 12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해요? 면색은 흰색이고 선은 둥근 모양, 설정. 그쵸? 근데 얘는요, 이렇게 입력이 되되 글씨가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럼 그 상자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 도형 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요, 여기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를 설명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G라고 쓰시고 얘를 선택을 하시되 뭘로요? 도둠의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도둠 20포인트. 글씨 크기만 바꾸고 가운데 정렬을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풀어놓고 틀리신 거예요. Shift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커서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능자 복사해주고 화자 복사해주면 적당하게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대충 하셔도 됩니다. 대충 하셔도 되고요. 너무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고, 글씨를 또 안 고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꼭 고쳐야 됩니다. 지능하라고 하고 이 도형의 색깔들도 꼭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를 빼먹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감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들은 바꿔주시고, 얘는
너무 살색, 빨간색으로. 그래서 글씨도 바꿔주시고, 스마트홈 기기, 가전제품,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랫폼, 다양히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한 문제 안 했습니다. 하이퍼링크만 빼놓고 이 구역 문제가 다 완성이 됐겠죠, 그죠? 자, 세 번째 바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네, 빨리 해보죠. 그럼. 일단은 붙여서 스마트 홈과 생활의 변화. 이거요. 그냥 일단은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입력하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줄 뛸까요? 아이고.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한 줄을 띄고 그 다음에 오타 없이 두 단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스마트홈은 주택의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택 분야에서도 선생님마다요 동일한 동향의 한자를 누르면 동향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한 한자를 찾으셔서 한글이랑 한자로 바꿔주시면 되고 보이고 있다. 엔터 치고요. 두 번째 단락 시작일 때 땅땅 스페이스바 두 번이요. 건설 산업의 선생님마다 뭐 3번부터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3구역부터 하세요 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하시면 돼요. 혁신적인 거주 방식의 변화를 불러옴으로써 주택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이거 붙여서 쓰는 겁니다. 단락은 두 단락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단락이 띄어졌다고 하면 스페이스바 두 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보통신 산업의 관점에서 아파트라는 주거 형식으로 대량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다양한 신기술과 장비를 적용할 경우 정보통신 분야의 대규모 신규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거 되게 많네요. 최근 ICT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개념 확산에 힘입어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등의 기술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홈에 대한 개념 논의와 산업 관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기업과 가전제품을 공급하는 제조기업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스마트 홈과 관련한 상품들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그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줄만 좀 보시면 되죠. 산업 관점의 적금이 아니라 적근. 제조 빅데이터, 제조 기업들이,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제목까지 쓰시고 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바꾸고 위에 있는 부분을 바꾸고 밑에 부분을 하셔도 돼요.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 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부분들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뭐 부족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만일에 그러면 이렇게 끊고 밑에 있는 소제목부터 요 뒤에 표까지 끊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동그라미만 하면 된다고 했죠? 머릿말부터 하셔야 돼요. 요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쪼개서 머릿말, 요거는 머릿말, 꼬릿말, 그리고 양쪽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 만들기를 눌러서 입력하면 되죠? 스마트 홈 서비스. 그 다음에 얘는 도둠의 10포인트. 도둠 10포인트. 굵게는 없죠?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머릿말 닫고 나오면요. 동그라미 하나가 해결되고 제목은요 문제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제일 처음에 궁서 18포인트. 궁서 18포인트. 그 다음에 뭐요?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제대로만 하자고 했어요. 가운데 정렬. 됐죠? 그 다음에 책갈피. 책갈피는 이렇게 블럭이 씌워진 상태가 아니라 여기 스마트홈 앞에 커서를 두시고 입력해 보시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 책갈피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기술이라고 쓰되 책갈피를 만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이퍼링크로 돌아가서 이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하이퍼링크. 그래서 여기 기술이라는 책갈피를 만든 거를 꼭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에 뿅 오게.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덧말 쓰는 거. 덧말 넣기. 위쪽 입력에 책갈피 옆에 덧말. 선택을 하고 있어야지 본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지능화의 진전과 개인 삶의 변화. 위첨자로 넣기. 그러면 이렇게 뿅 만들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뭘 써요?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 얘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 문단을 기준으로 여기 서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메뉴는 여기뿐이 없어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여기만 들어오면 두 줄로 만들고 글꼴은 굴림, 면색은 노란색. 요거는 계속 나왔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인공지능의 각주도 집어넣읍시다. 인공지능 옆에 기억이라는 각주 입력에 여기 다 있잖아요. 덧말에 각주. 근데 얘 모양이 기억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여기 번호 모양. 여기서 기억 동그라미를 찾지 마시고 기호로 들어가서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기억 동그라미로. 그래야지 뒷장식 문자만 지워주면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찾아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여기 보면 각주 구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분선이 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냥 나오면 돼요. 딴 데 클릭해서 각주만 입력하시고 기억이 들어간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그림 집어넣는 거네요. 그쵸? 우리는 한자 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림의 입력. 그 다음에 얘는요. 그림사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우스로 크기 지정 넣기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잘라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만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메뉴가 이렇게 가려져서 그런데 자르기를 누르셔서요. 필요한 애 모양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잘 잘라 주시고요. 잘라 주시되 얘를 지정을 하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P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해요? 40에 40이니까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40에 탭탭 40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여백의 바깥 여백 왼쪽만 2mm로. 그러면 그림을 기준으로 2mm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설정. 그 다음에 얘를 집어 넣으시면 되죠. 로, 술, 잇, 식, 다. 로, 술, 잇, 식, 다. 신, 로.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 옆줄이 딱 맞거든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거의 다 맞습니다. 대부분 다 맞으니까 그러면 이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되 많이 차이가 나는데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입력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위에 부분 됐고요. 한 줄을 엔터를 치고 스마트홈 저거 문자 갖고 와야죠. 미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고요. 탭키 이거는 탭키가 아니네요. 여기서 모양을 찾겠습니다.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모양을 찾고 바꾸기. 그러면 미음이 바뀌죠. 스마트홈 시장의 향후 전망 엔터. 그리고 입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가1 동그라미 쓰는 게 아니고 쟤는 문단번호 기능을 사용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입력만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오타 없이.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 엔터. O2O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품질 수준 직접적 파악. 스마트홈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자 생존을 위한 충분 조건. 주체별 융합과 사업 모델 공유. 정보통신 산업과 건설산업, 기타 산업의 연계. 유통산업 등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협업체계 마련.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띄고 또 미음 눌러서 한자. 그 다음에 쟤를 갖고 와야죠. 바꾸기. 한 칸 띄고 정보통신업체의 스마트홈 전략.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표 그리기. 그쵸? 그러면 입력에 표를 불러와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제일 긴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여섯 줄에 다섯 칸. 글자처럼 취급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일단은 합쳐 놓는 게 좋아요. 요 구분을 먼저 해놓고 좀 하시는 게 덜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M, 요거 두 개 더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쪽에 두 개 합쳐져 있고, 얘네 두 개 합쳐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구분, 탭, 플랫폼, 탭, 주력, 전략, 인터페이스, 비고, 업체 한 칸 띄고 1, 오픈, 플랫폼, 탭, 타사, 스마트홈, 디바이스, 라인업, 확보. 일단은 입력하시고 바꾸겠습니다. 인공지능, 리모컨, 일반 가전제품 통합, 통신 서비스와 디바이스 패키지화, 탭, 인공지능 스피커, 음성 인식 서비스, 탭, 업체 한 칸 띄고 2, 사물 인터넷, 스마트 가전 디바이스 연동, 스마트폰 앱, 디바이스 원격 제어, 탭, 스마트폰으로 디바이스 제어, 업체 3, 스마트 허브, 건설사와 제휴, 신축 아파트 공략, 탭, 홈 네트워크, 스마트 시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 있는 부분만 좀 당겨주고 늘려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력 전략 부분이 한 줄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더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동주택 혁신 서비스까지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밑에 있는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소제목 같은 경우에 2번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소제목을 선택을 하고 글꼴이랑 크기만 바꿔주시고요. 굴림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랑 음영색 파랑은 이 문자는 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글자 모양 여기에 들어가면 뭐요? 흰색, 음영색, 파랑. 음영색은 파란색으로, 글자색은 흰색으로 이렇게 2번 바꿔주시면 되죠. 소제목 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밑에도요. 글꼴 아이고 뭐요? 굴림에 18포인트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제목 글씨들만 귤림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업체와 전략은 위에 있는 강조점이 돼 있잖아요. 얘네만 따로 선택을 해서 Alt L 여기 보시면 글자 모양이 Alt L이잖아요. 옆에 있는 단축키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2번 보시고 외워서 하시는 것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전략도 마찬가지로 Alt L 강조점을 흰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얘는 문제대로요. 표 전체의 글꼴은 도듬 10포인트 가운데 정리. 요거는 안 했죠? 요거부터 할까요?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문단번호 기능 사용은 되게 유용한 기능이긴 한데 멋있긴 한데 잘 써먹지는 않아요. 그냥 가랑 저렇게 쓰고 말죠. 탭키를 눌러서 이 들여쓰기만 하고 말지. 요거는 요렇게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문단 번호 모양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알려준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문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 문단 번호 모양을 누르면 여기 지금 가점 1동그라미잖아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없죠? 없으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점 1동그라미 있는 걸 찾아볼 거예요. 두 번째 1동그라미. 걔도 없네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요.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면요.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있어도 바꿔주셔야 돼요. 사용자 정의를 누른 다음에 1수준부터 7수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나는 1수준을 1, 2, 3, 4로 시작할 게 아니라 가나다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가점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됐고 2수준을요. 1동그라미로 시작할 거야. 그럼 번호 모양을 1동그라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1동그라미인데 얘는 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꺽쇠 모양의 2에 점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맞게 바뀌잖아요. 예,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1수준을 할 때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쪽 들여쓰기를 20포인트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비 조정을 20포인트만큼 집어넣어 주시고 정렬을 오른쪽 정렬. 이거 다 배우셨죠? 2수준도 마찬가지로 얘는 30포인트로 바꾸시고 얘를 오른쪽 이렇게 1수준, 2수준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설정을 누르면 1수준으로 바뀌되 다는 2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랑 다달랑만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과 숫자 키 패드의 플러스를 누르면 얘가 2수준으로 바뀌어요. 다라만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왼쪽에 컨트롤과 숫자 키패드의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요 3수준, 4수준, 5수준 가요. 빼기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되 주의할 점은 줄 간격까지 바꿔야 되는 거 그쵸?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줄 간격을 160이 아니라 180으로 아이고 18로 바꿨나봐요. 18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문단 번호 설정도 끝났고요. 자, 표는요, 문제대로 갑니다. 표를 선택을 하시되,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부터 하시고, 자, 여기 좀 더 또 바뀌었죠? 안 뜨면 얘네들을 좀 더 수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대로 뿅 한 줄로 들어가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줄만 선택을 해서 C 눌러서 그라데이션 설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라데이션 유형 가운데에서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 거의 뭐 유형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야? 테두리를 선택을 해서 L 누른 다음에 얘는 선 없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없애주고, 그쵸? 설정.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에 두 줄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의 유형이 동일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지금 시험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아까 우리 처음 한 것처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 뭐 2번 정도 내려주시면 좀 이렇게 시원하게 글씨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아니 2개 남았죠. 쪽번호까지 남았으니까 글꼴 굴림에 24포인트, 그 다음에 얘는 진하게,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요? 장평 오른쪽 정렬,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장평은 105, 105,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그런데 얘는요, 한 줄 띄고 쓰는 게 낫겠네요. 그쵸? 이렇게 한 줄 띄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진하게 모양이 별로 표시가 안 되는데 진하게 꼭 하셔야 되고, 그죠? 요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요? 쪽번호 매기기. 차로 시작 D. 그러면 쪽에 쪽번호 매기기.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이네요. 그죠? 줄표는 없고 A, B, C, D로 돼 있으니까 A, B, C, D로 바꾸신 다음에 넣기. 근데 얘는요, C, 3페이지니까 C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호로 시작을 해서 구역에 해당하는 번호니까 얘를 4로 넣기.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연습한 것처럼 문제대로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들 이게 업로드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감독관들이 계속 저장하시고 업로드 하세요. 누구누구 안 보냈어요.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장하시고 업로드 하는 거, 여러분들 파일이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문제대로 다 풀었잖아요. 요렇게만 푸시면 여러분들 다 A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남았는데 보시고 연습을 하시고요. 유형들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ITQ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전에 나온 기출문제들로 좀 연습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좀 올려놓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보는 새로운 시험들은, 때가 되면 기출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많이 구독자들이 많아졌어요. 아직까지도 뭐 인기 없는 유튜브긴 한데, 영상들을 하나 올려놓으면, 뭐, 10회, 50회 보는 것도 어렵긴 한데, 여하튼,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